목요일입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대표님과 기술적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민이 있죠. 연말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 오늘은 비교적 센 반등인데 코스피도 고민을 일목으로 보니까 딱 보여주네요. 구름대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네. 구름 아래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구름 아래 들어가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현재 일목기준표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구름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앞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구름을 벗어날 때가 중요한데 아래쪽으로 대개 한 2317 정도가 그 지지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317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구름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리라. 당분간은 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의 앞날을 예상할 수가 있죠.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구름 안에서 정말 답답한 모습을 위로는 구름 상단에 부딪히고 아래쪽에는 구름 하단이나 기준선에 부딪히면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한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끝이 보이면 이제 구름이 얇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워낙 아래쪽으로 든든한 바탕이 지지선으로 바탕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위로 상승할 공세가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도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조금씩이나마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움직일 공세를 높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얇으니까 조만간 뭔가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위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위쪽으로 해석을 하셨고요. 시장 흐름을.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뭐 그닥이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도 오름세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부터 먼저 보면은 아무래도 그 답이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서 장외 시장에서 하락폭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차트를 본다면 사실은 이게 이미 주가에 선 반영돼 가지고 벌써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밖으로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뭐 그다지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는 주식 차트에 주가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차트는 시장의 모든 정보가 축약돼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고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우리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구름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데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현재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만들 때까지는 당분간은 횡보가 예상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구름 위보다는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구름 아래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화 환율을 쭉 추세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일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요. 예, 엔화도 함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엔부터 먼저 보죠. 그 엔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저께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10년 물금리를 0.5%로 타겟을 올린다 하는 바람에 엔화 환율이 크게 떨어졌죠. 엔화가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역시 저처럼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세상스러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0.25% 오르는 바람에 어차피 떨어질 것이 하락폭이 컸다는 뿐이지 엔화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진적의 구름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B이 어쩌다가 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하락폭이 컸다 뿐이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 않겠느냐. 따라서 엔화 환율의 경우에는
이미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무너졌으니까 계속적으로 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달러도 워낙 환율의 경우에도 이미 구름 밖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 이 구름대를 뚫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구름대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의 흐름, 달러의 원화 환율의 흐름은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달러엔도 마찬가지고 달러의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올해는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달러의 엔화 환율이나 달러의 원화 환율이나 하락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가는 또 고개를 살짝 듣고 치어 올라오는데요. 유가 수준은요. 네, 유가가 올라가 항상 우리가 유가가 어떤 환율이든 주가든 간에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의 무수한 흐름 경험을 본다면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었죠. 큰 흐름상으로 봐서는 구름 아래쪽이니까 하락세인데 하락세 와중에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들이 한 게 떨어지면 사고 싶고 그러다가 다시 팔고 그러면서 점점 추세가 밀리는 거죠. 현재 원유가 약간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때는 아니겠고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럼 흐름 언제 바뀌냐? 단정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섹터를 보고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선다면 그동안의 하락세가 끝났구나라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매수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름 하단에서의 하락에 따르는 반등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추세를 봐야 되는 거지 하루하루보다는요. 자, 그럼 이제 비교적 어쨌든 위쪽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연말 연초 전략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관심주도 알려주십시오. 연말 연초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차트로 본다면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요. 아래쪽 기준선이 231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유지되는 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를 꼽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리튬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이 개발되고 새로 본격적인 생산이 일어나고 매출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슈로 되면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리튬이 아니더라도 트레이딩 쪽이나 또는 원자재 에너지 쪽으로 투자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이 주가에 반영돼서 조금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구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합 내지는 횡보 양상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목표로는 전고점이었던 28,000원 정도까지 좀 과감하게 높게 보고 싶고요. 혹시 예상이 틀려가지고 하락하더라도 기준선이 23,000원이 있다 보니까 현 수준에 매수하고 23,000원 밑으로 가면 손절하더라도 28,000원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면 연말에 괜찮은 투자가 되리라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목요일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하는 기술적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관들이 열심히 사는데요. 외국인은 주춤한 거 우리가 알고 외국인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고 코스피는 1,600억을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은 고민이 있는데 기관들이 주식을 사주면서 생각보다 지수가 오늘 강하게 흘러갑니다. 예, 이슈 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